동기부여 365 성매매 여성들의 새해 소망. 3명의 성매매 여성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빅광의 친엄마는 다방일을 했습니다. 새엄마는 친엄마가 몸 팔던 여자이니 빅광도 친엄마 팔자를 닮을 거라 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새엄마를 피해 빅광은 14살에 처음 집을 나왔습니다. 가출 중에 빅광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빅광이 울부짖어도 침묵했습니다. 그에게 10만 원을 받은 빅광은 돈을 받았으니 자신도 죄를 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친엄마는 빅광이 그렇게 싸돌아다니니 그런 일을 당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는 오빠가 빅광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자리라고 필요한 만큼 가불도 해주고 방도 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빅광은 뭔지도 모르고 선불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룸사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이 어린 빅광은 서너 명의 남자들을 받았습니다. 업주는 미성년자인 빅광 때문에 자신이 위험을 부담한다며 1시간에 9만 원 주는 테이블비를 그에게는 3만 원만 주었습니다. 2차를 나가면 언니들은 23만 원을 받았고 빅광은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위선적인 게 뭔지 아세요? 손님들이 너 이러는 거 안타깝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꼭 2차를 가요. 내 딸 같다고 한 손님하고 2차를 안 가본 적이 없어요. 불쌍하다, 속이 상한다 말하면서 괴롭힐 거 자기 원하는 거 다 하고 꼭 물어봐요. 이렇게 젊고 예쁜데 왜 이런 데서 일하냐고. 영희도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가출했습니다. 15. 그는 구미의 가방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아들이 음료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날 영희는 사장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영희는 이런 게 밥값인가? 여기서 지내려면 이런 걸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가 없어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것을 발견해 전화하자 위치를 묻더니 영희를 직접 데리러 왔습니다. 화장을 시키더니 하얀 드레스를 입혔습니다.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미아리 집결지였습니다. 그곳엔 이상한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최소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은 벌었다고 장부에 쓰여 있는데 3년은 일할 후 영희의 손에 남겨진 건 빚 300만 원이었습니다. 영희는 어느 날 경찰에 미성년자 단속이 뜬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18살 영희는 여수로 내려와 노래주점에서 일했습니다. 다방에서 일하던 친구가 사람은 밤낮이 뒤바뀌면 안 되는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영희는 그때 낮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다방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니까. 근데 빚을 갚으려면 2차를 나가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다른 다방에서 카멘으로 일하던 남성이었습니다. 그와 임신을 했고 시어머니가 그의 다방빚 150만 원을 갚아줬습니다. 22살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한나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한나의 선배는 오빠들과 만나서 놀다 오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배는 핸드폰으로 앱도 깔아주고 채팅도 직접 해주었습니다. 그 선배는 한나를 모텔로 데려가지 않고 밤중에 차에서만 일하도록 했습니다. 채팅을 통해 남성을 소개해주는 대신 5만 원은 그가 챙기고 10만 원은 한나가 가져가는 식이었습니다. 남자들은 한나가 어려서 좋다고 했습니다. 언제 중학생을 만나보겠냐며 고복을 입고 나오면 10만 원을 더 주었습니다. 하지만 목을 조르고 때리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한나는 동네 오빠에게 속아서 핸드폰도 뺏기고
오피스텔에 감금돼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층층마다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고 CCTV가 돌아갔습니다. 하루는 한나가 죽으려고 진통제 40알을 털어놓고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위 세척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며 두들겨 맞았습니다. 2달 만에 한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쳐 나왔다. 오랜만에 다시 본 세상이 너무나 반가웠다고 회상했습니다. 대구 위기 청소년 교육센터가 조건 만남 청소년 201명을 조사한 결과 가출은 성매매 피해자가 되는 가장 큰 요인 76.1%였습니다. 가출 첫날 성매매 피해자가 된 비율이 24%, 일주일 이내에 55%였습니다. 빛광, 영희, 한나 모두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을 했고 10대의 강간을 당했습니다. 한나는 저희한테 자활센터는 친정 같은 곳이에요. 못 살겠으면 찾아오고 나갔다가 죽을 만큼 힘들면 또 돌아오고 라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미아리에서 여자는 남자를 상대로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활센터에서 처음 커피숍에서 일하고 김치도 만들고 식당에서 일도 해보면서야 여자가 다른 일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처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빛광, 영희, 한나의 새해 소망은 성매매를 떠나서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